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첫날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여당이 된 민주당이 대법관 증언법을 강행 처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법원 조직법 개정안을 어제 급하게 처리를 했고 또 현행 14명의 대법관 수를 30명까지 늘리는 내용으로 이제 법사위 소위까지 통과를 하게 된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첫날부터 이런 법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이 있으면서 국민의힘과는 또 강하게 충돌했는데요. 어제 영상 좀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법관의 수가 14명입니다.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에 4명을 증언하고 각 매해 4명씩 더 충원하는 그렇게 부칙을 변경해서 45년 돼서 박제화된 대법원의 구성을 보다 다양화하고 보다 숫자를 늘려서 현재의 사건을 해결하는 데 급급한 대법관 수의 증원 문제는 늘 논의가 되어 왔습니다. 대법원을 이재명 정권의 방탄기구로 전락시키려는 노골적인 입법 쿠데타이자 대선 기간 국민 앞에서 했던 약속을 스스로 뒤집는 대국민 사기극입니다. 불과 하루도 안 돼 30명 증언 법안을 밀어붙였습니다. 국민을 속이고 선거에 이용한 정치적 사기라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 딱 한 번 논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한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입장은 이겁니다. 대법관이 숫자가 너무 적기 때문에 업무가 너무 과도하다. 그래서 그걸 해소해 주겠다는 취지인데 30명으로 증언됐을 때 벌어지는 예상, 어떤 혼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수기 과정이 좀 더 필요했다라는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당이 된 민주당 대법관 증언법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은 30명 증언이고 장경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은 100명 증언입니다. 이건 이제 병합 심사한 겁니다. 어제 법사위 소위에서. 그리고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증언하겠다. 일단 김용민 의원의 안이 이제 30명 증언이었으니까 이 안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여지고 그래서 매해 4명씩 증언해서 내년 26년에 4명, 7년에 4명, 8년에 4명, 9년에 4명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30명까지 채우겠다. 이런 계산을 세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14명, 18명, 22명, 26명, 30명 이렇게 늘어난 건데 국민의힘에서는 당연히 이제 지적이 나오죠. 네. 뭐가 이렇게 급하다고 이렇게 하느냐? 라는 지적들이 좀 나왔던 것 같아요. 네, 어제 그 법사위원 전원의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는데 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이제 정식적으로 대통령 업무를 시작한 겁니다. 처음으로 열리는 국회에서 본인의 이해관계와 엇물려 있는 대법관 증언법을 처리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 네. 벌써 선거 과정서부터 우리는 얘기했었던 거잖아요. 입법부를 장악한 민주당의 행정권을 갖게 되고 네. 그렇게 되면 자연스레 사법부를 장악하기 위한 다양한 법률안들을 만들 것이다. 이렇게 우려를 했던 겁니다. 네네. 그런 목소리를 국민께 전달해 드렸는데 그런 거 없을 거니까 안심하고 자기 뽑아달라고 했던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인데 단 하루 만에 대법관을 30명으로 증언하겠다. 이것이 결국 우리가 걱정했었던 사법부 장악의 첫 단추 아니냐 이렇게 걱정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 법안이 과거에 대법관을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민주당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왜 본격화됐느냐? 5월 1일에 이재명 당시 후보가 그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받았잖아요. 대법원으로부터. 공직선거법과 관련해서. 그때서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했는데 지금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라든가 형사소송법 개정안 또 법원조직법 개정안 이런 것들이 모두 이재명 대통령과 이해관계가 엇물려 있다는 점에서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흔히 충풍추상이라고 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일부 좀 완화된 따뜻한 봄바람처럼 할 수 있겠지만 본인에게 적용되는 법이라면 오히려 더 추상같이 대하는 대통령의 자세가 있어야 그런 그 법 질서가 국민들에게도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정광재 대변인께서 지금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운동 기간에는 사법 논란을 일으킬 수 있으니 이건 좀 자제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냈었는데 당선되자마자 지금 법사위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했다. 이런 논란들이 지금 있는 거고 그런 지적들이 국민의힘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이 했던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대법관 증언 문제나 대법관의 자격 문제는 당에서 공식 논의한 바가 없습니다. 제 입장은 지금 그런 거 논의할 때가 아니다. 지금은 사법 논란을 하지 말라고 제가 선대위에 지시를 한 상태고 특히 민생개혁, 민생대책이 가장 급선무인 상태이기 때문에 자, 이 법안의 논란이 큰 이유는 16명을 모두 증언하게 되는데 그 증언되는 인원 모두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에 하게 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저희가 오늘 조선일보를 보여드릴 텐데 자,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30명 중 26명을 임명하고 임기 중에 대법까지 거머쥔다라는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할 수 있고 그리고 게다가 재판을 현재 받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법관을 대거 임명한다. 이건 어떻게 좀 받아들여야 되느냐? 혹시 국민들의 어떤 비판을 또 불러올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뒤따르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26명의 대법관을 임명하게 되는 것인지 그것 또한 그래픽으로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법원 조직법 통과 시에 일단 16명을 충원하게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 현행 대법관 14명 중에 10명이 이제 임기가 만료가 돼서 교체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새로 이제 추가되는 16명과 그리고 기존의 14명 중에 10명이 교체되기 때문에 결국 그 기간 동안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기간 동안에 모두 26명의 대법관을 임명하는 셈이 된다. 이러한 지적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법관을 임명한다라는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좀 봐야 되겠습니까? 물론 이제 대법관들은 대법원장이 제청을 하죠.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데 제청을 할 때 뭐 대통령의 뜻을 어겨서 하기는 어려워요. 네. 그리고 혹시라도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에서 아직 임기가 남아 있으니까 그렇게 한다고 해도 대법관들은 국회에서 그 표결을 받아야 됩니다. 그 민주당이 마음에 안 드는 대법원장은 통과를 안 시키겠죠. 네. 그럼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뜻대로 대법원이 구성이 되는 건데 자, 지금 한 명이 대법관 한 명이 하루에 뭐 9건의 재판을 한다. 네. 판결한다. 그래서 업무가 너무 많다. 그래서 많아야 된다. 그러면 그것은 그전부터 논의를 했어야 되고 앞으로 논의를 할 부분이에요. 네. 공론화를 해서 그렇게 되면은 전원 합의체 문제도 생기고 또 상고심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에서 뭐 상고법원 이야기도 나왔잖아요. 맞습니다. 그거하고 전부 다 합쳐가지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천천히 해야 될 일인데 이걸 왜 저 취임 첫날부터 하느냐? 그것은 결국은 지금 5건의 재판을 받고 있고 그중에서 한 건은 이미 네. 대법원에서 사실상 확정 판결이 됐고 양형만 남아있지. 네. 그다음에 4건의 재판이 대법원으로 올라올 거예요. 올라오는 그 상황과 맞물려서 해석을 안 할 수가 없고 특히 이렇게 서둘러서 하는 것은 지금 당장 18일 되면은 그 파기환송심 고법 그 재판이 있습니다. 네네. 그게 열릴지 안 열릴지는 모르겠지만은 만약 그게 열리면은 한 번 정도 더 해서 다시 또 판결이 나와요. 네. 그러면은 그것이 재상고가 되면은 대법원으로 바로 가거든요. 그러면은 그 어떻게 보면 그 절차대로 하다가 보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릅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리 대법원에 대해서 일종에서 압력을 행사하기 위한 대법원 압박을 위한 그런 행동이 너무 이제 다급하기 때문에 초조하기 때문에 취임 첫날부터 저런 그 법사위의 네. 행동이 나오지 않느냐 그렇게 또 볼 수가 있죠. 준산 변호사님은 어떻게 좀 보십니까? 글쎄요. 일단 그 대법관 증언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이미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집에도 담겨 있던 내용이긴 합니다.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대법관 수를 증언을 해야 된다. 네. 대부분의 국가, 그러니까 저희가 대륙법계 국가라고 하는데 법에 있어서만큼은 독일과 프랑스의 경우에도 100명이 넘는 대법관들이 있고 스페인의 경우에도 8명이 넘는 대법관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을 살펴보게 된다면 대법관 수를 늘리는 것이 잘못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법조계에서도 대부분
특히 변협에서도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네. 대법관 증언의 필요성에 대해서 성명을 발표한 바도 있고요. 과거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도 상고법원을 설치해달라고 했어요. 그 말 자체가 대법관들이 지금 현재 업무가 굉장히 과중하다는 겁니다. 네. 1년 동안 처리한 건수가 4,000건이 넘어요. 보통 우리가 지금 미국을 예를 들면서 미국은 대법관 수가 적은 거 아닌가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미국 대법관들은 한 해 동안 처리하는 건수가 수십 건에 불과합니다. 수십 건이면 충분히 처리할 수가 있죠. 근데 지금은 4,000건이에요. 사실 30명으로 늘린다고 해도 그 수가 그렇게까지 많이 줄어들지도 않는 건 현실이긴 합니다. 네. 차차 그 숫자를 늘려야 될 필요성은 당연히 있는 것이고요. 그 첫 번째 일환으로 30명 증언안을 낸 것이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물론 지금 법안 소위만 통과했을 뿐입니다. 네네. 법사위 전체 회의 일정을 잡은 것도 아니고요. 전체 회의는 어제 약간 내부에서도 속도 조절론이 나와서 그렇죠. 일단 보류하는 본회의도 것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갈 길이 멀죠. 그 과정에서 충분한 수기와 논의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네. 전 한 가지 우리 민주당이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국민이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네네. 필요성을 이야기하면 경찰 지금 사건 해소 안 되는 그 민생 사범부터 해가지고 처리가 안 되는 사건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면은 국민들을 위해서 경찰 숫자를 늘려주셔야죠. 예? 그리고 소방행정이나 이런 거와 관련해서도 굉장히 많은 수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소방관을 늘려주셔야죠. 그런 식으로 따지면 필요성이 있는 부분은 너무나 많은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인식을 생각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필요성이 있으면 늘려야죠. 그렇지만 그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함께 나누면서 해야지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국정 지지도를 떨어뜨릴 수도 있다는 점을 우리가 다시 한번 내부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된다. 논의를 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